보겠습니다. 자, 수열. 수열이란 거를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다 그랬지? 꼬치꼬치 물진 않을 테니까 학교에서 들어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수요일은 숫자의 나열이에요. 오, 같은 규칙을 기준으로 나열하는 숫자. 끝. 공차도 알아야죠. 오.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수열의 뜻에는 규칙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숫자를 막 써서 나열해도 거도 수열은 수열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당연히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나열된 숫자들 중에서 좀 규칙성이 있는 숫자의 나열, 그거를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음, 두 번째로 나온 내용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내용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엄청 와닿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일반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뭔 뜻이에요? 또, 보통 그치, 보통. 맞지? 일반적이라는 건 대부분에 다 적용이 된다. 요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양이 식이에요. 식. 식. 오케이? 식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래 수열이라는 건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 8, 9, 7,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해. 맞지? 그럼 그 수열 숫자가 나열됐으니까 순서가 있어요. 얘가 첫 번째 항이겠죠?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섯 번째, 다섯 번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첫 번째니까 첫 번째 1, 두 번째니까 두 번째 2, 세 번째, 네섯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식인데 무슨 식이냐면, 이 식에다가 이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으면 이 첫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값이 실제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아, 추워? 오케이, 오케이, 쏘리.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반항의 식을 만약에 EN이라고 해봐. 어? 여기서 수열에서는 계속 N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N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열의 식이 AN은 EN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첫 번째 자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n 자리에 1을 대입해서 숫자 값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 2n 자리에 n에 1 넣으면 값이 몇이요? 2잖아. 첫 번째 숫자가 실제로 나오지. n에 2 넣으면 4잖아. 두 번째가 나오지. 3 넣으면 6 나오지. 그럼 이러한 숫자의 나열, 수열에 대해서는 an은 en이라는 식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값 같은 거요. 기준값? 기준값이 뭐야?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식이 정해져 있지. 식이 정해져 있고, 여기 순서에 따른 숫자만 대입을 하면은 그 값이 실제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수열은 약간 우리가 옛날에 함수 배웠잖아. 함수 x값에 뭐 넣어가지고 y값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근데 x값이 이제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대입했을 때 y값이 그 순서에 해당하는 실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지금 앞에서 수열,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통해서 수열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수열 중에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조금 공부하고 싶은 건데,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 등, 무슨 뜻이야? 뜰, 같다는 뜻이야. 차, 차이가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2, 4, 6, 8, 10 보여줬지? 지금 숫자의 차이들이 보면 전부 2씩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한 칸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모든 수의 차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식에서 봤지만 등차 수열은 구구단이랑 되게 비슷해. 이단. 이거 2단이잖아요. 그쵸? 네. 3단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똑같잖아요. 4단도 차이가 똑같잖아요. 9구단, 즉 어떤 거의 배수에 대한 표현이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됨? 음. 그래서 보면은 식이 아,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음, 일단은 이 식의 뜻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부터 아까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 이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AN은 EN 아까 이렇게 썼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다시 2, 4, 6, 8, 10이라는 순서에 대해서 일반항식을 쓸 건데 일반항식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AN 즉 n번째에 해당하는 이 수열의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 얘기야. 말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AN이라는 건 이 수열 중에서 n번째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n번째 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n 더하기 1 빼기 an 즉 n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 있으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차이가 나오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n이 정확하게 무슨 수인지는 모르지만 n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을 때 n 플러스 1은 그거의 바로 다음 번째 숫자란 말이야. 그렇지? 바로 다음 거에서 이전 거를 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이가 나오겠죠. 등차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가 계속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괄호에서 n이 1, 2, 3 이렇게 땡땡땡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여기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어 넣어 볼게요. n에 1을 집어 넣어 보면 a2 빼기 a1이죠. 네. 오른쪽은 d예요. 지금 d는 보면은 n에 대한 표시가 없으니까 n 문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죠. 그냥 똑같은 숫자인 거예요. 그 2 넣어 보면 또 이렇게 되겠죠. 3 넣으면 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거 빼도 D라는 숫자가 나오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거 빼도 D라는 숫자가 나오고,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것도 D라는 숫자가 나오고. 즉,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마다 생기는 차이가 전부 다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이 등차 수열을 설명해 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됨? 네. 즉, 문제에서 이런 식이 나오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음.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이렇게. 즉, n번째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를 더하면 a의 n 플러스 1이 돼. 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1, 2, 3, 4 다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에다가 넣었더니 두 번째 게 나왔는데, 두 번째에다가 첫 번째 넣었던 거에 똑같은 걸 넣었더니 또 세 번째가 나왔어. 그 말 마찬가지로 똑같이
AN을 여기서 이항시킨 거라고 봐도 되고, 결국에 차이가 계속 똑같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결국 이런 모양이 보이면, 아,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여기부터 보통 많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오케이? 여기서부터 수업을 안 들었을 거야, 아마. 아니요, 저희 들었어요. 이거 이해돼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아까 일반항은 배웠잖아요. 그쵸? 맞지? 일반항이라는 건 어떤 식이 있어가지고 n에다가 1, 2, 3, 4 넣었을 때 그 수열이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이 나오는 게 일반항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적힌다 이 얘기야. 이해됨? 이 식이 왜 이렇게 적히는지를 알려줄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첫째 항이 A, 공차가 D라고 했어요. 수열이 있는데 이 식에 그러니까 N은 순서고요. A가 첫째 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공차가 D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공통된 차이, 즉 아까 말했던 계속 똑같은 차이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를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됨? 자, 그럼 이게 왜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 이런 수열이 있어. 등차 수열 맞아요? 네. 맞죠? 계속 이식 차이 나니까 등차 수열이 맞아요. 그러면은 어, 결국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나와야 되고 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고 네.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돼. 이런 게 나오는 식을 찾고 싶은 거야. 맞지? 맞지? 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쉬울까? 네. 음, 그럼 저 CF기 만약에 EN-1이잖아, 일반항이. 음,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알아요? 있냐고? 네. 그렇지. 그게 이거예요? 그래. 아, 그래요? 어. 자, 알려줄게요. 네.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차이가 전부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차이가 전부 똑같은 거는 구구단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응? 이렇게 전부 이식 계속 차이 나잖아요. 네. 계속 이식 차이 나는 거는 얘는 구구단 중에서 2단이랑 비슷한 모양인 거야. 이해됨? 그러면은 얘를 실제로 2단으로 만들어주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13579니까 2단이 아니잖아요. 9구단 2단. 우리가 배웠던 9구단 2단 아니잖아요. 9구단 2단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일식 빼요. 1식 빼거나 1식 더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9구단 2단은 식으로 어떻게 써요? 네. 그렇지. 이 네모, 이 n이라고 쓰죠. 이해됨? 9구단 2단이니까 이 n을 일단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첫 번째가 1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럼 첫 번째라는 건 이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는 2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린 1이 나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빼기 1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n 빼기 1이 이 식의 일반항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됨? 실제로 여기서 n 자리에 2가 넣으면 3이 나오고 3 넣으면 5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구구단 어떤 거의 배수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의 배수를 쓰겠다는 말은 2n, 2의 배수면 2n, 3의 배수면 3n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첫 번째 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써주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됨? 예. 그런 식으로 일반항식을 찾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첫째 항이 A라고 했잖아요. 첫째 항이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n에 1 넣었을 때는 무조건 첫째 항이 A가 나와야 돼. 네. 이해되죠? 첫째 항이 A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A1이 A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모양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음, n에 1 넣으면은 첫째 항 A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맞지? 근데 n에 2 넣었을 때는 어, 첫째 항에다가 우리가 공차, 일정한 차이라고 생각했던 이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 나오겠지. 그래서 A1에다가 앞에 있는 이 A1 여기에다가 D를 더해주면 되겠지. 네. 맞죠? 근데 A1 대신에 첫째 항 A로 쓸 수 있어요. 음. 그 다음 A3 세 번째 항을 볼 건데 이 세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죠? 근데 두 번째 항을 요렇게 A 더하기 D로 대신 쓸 수 있다 그랬어. 같으니까. 그래서 A2 대신에 A 더하기 D가 들어가서 식을 정리해주면 요렇게 돼요. 이해됨? 그 다음 A4도 마찬가지로 A3에다가 공차 D를 더해주는데 A3 대신에 우리가 구했던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요. 이거를 왜 집어넣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항이라는 식을 쓰고 싶은데 첫째 항을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써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왜냐면 저렇게 식을 쓰면 n에 1 넣었을 때 첫째 항이 a로 바로 나오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이해가 잘 돼. 맞지? 그 대신에 n-1의 d라는 게 실제로 똑같은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건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식이 복잡하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인데? 지금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식으로 아까 구구단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 저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접근하기 너무 어려울걸? 그냥 음. 그러니까 구구단처럼 쓰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수열 중에서 차이에 집중하는 거야. 차이가 계속 똑같으니까 이 차이만큼 구구단식 비슷하게 써보자. 그럼 3차례는 4-1이에요? 그렇지. 근데 얘는 뭐냐면 첫째 항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거야. n에 1 넣으면 무조건 첫째 항이 나오는 식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전개하면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주어진 이 수열 있잖아요. 이거를 요거에 맞춰서 한번 써볼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수열은 일반항이 2n-1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 식으로 똑같이 써볼게요. 그럼 an은 되고, 지금 여기가 첫째 항 자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수열이 지금 첫째 항이 몇이야? 1이요. 1이죠. 1 쓰고, 더하기 n-1에, 여긴 d죠. 공차가 몇이에요? 2죠. 곱하기 2인 거예요. 이걸 전개해보면 1 더하기 2n-2니까 2n-1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식이랑 똑같은 식으로 나오는 거야. 네. 이해됨?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내가 왜 이거를 먼저 설명했냐면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상황이 훨씬 많을 거야. EM-1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괄호를 다 전개했잖아. 실제로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하게 될 때가 문제를 풀 때가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겠죠? 음. 음, 그러면 여기서 이건 패스.
그러면은 이제 등차 수열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 자, 말의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등차 수열에서 중, 가운데에 있는 항이란 얘기야. 등차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 등차 수열이니까 이 차이가 전부 똑같겠죠.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2씩 차이 난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은 이 등차 중앙, 가운데를 기준으로 A를 바라보면 B 빼기 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뒤에 거는 B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걸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걸 더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하면 값이 뭐가 돼요? 2요. 2가 상쇄되면서 2b가 남잖아요.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사항이 3개 있는데 양쪽 끝에 있는 걸 더하면 가운데에 있는 거의 2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혹은 가운데에 있는 건 양쪽 끝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둔차 중앙이에요. 이해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여기 얘를 봐볼까요? 세 숫자 x, 2x 더하기 3, 6x 얘가 센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순서대로란 말은 그냥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얘네들이 세 개가 같은 간격으로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든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든가. 그럼 여기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요거랑 요거의 등차 중앙이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얘 식은 가운데 식이랑 똑같아야겠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5가지 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로. 그럼 마찬가지로 간격이 계속 똑같이 2란 말이야.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A 다신의 A 대시 다신의, A 다시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2. 또, C는 U. B가 있으니까. B. B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C 다시는 B. B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두 칸씩 띄어져 있는 얘랑 얘랑 얘를 더해주면 어때요? B. 또 2B가 나와요. 맞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등차 중앙을 배울 때 항상 이 연속된 세계에 대해서 저게 적용된다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연속된 세계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가운데에 있는 어떤 한 개의 항에 대해서 똑같이 횟수로만 점프를 하게 되면 한 번 점프를 하든 두 번 점프를 하든 100번 점프를 하든 이 둥차 중앙의 성질은 항상 똑같이 가지게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됨? 잘 기억하고 노트 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노트 하시라고. 어떡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똑같아요. 등차 중앙이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말이 연속 3개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100개가 돼도 똑같다. 그러니까 강제로 되니까. 간격이 간격이. 3개 항의 순서 간격이 똑같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 항의 순서항이 똑같으면 모두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문제 풀기 전에. 지금 수열이랑 수열의 일반항까지는 했고,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수열은 숫자의 나열이다. 규칙성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응?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등차 수열, 간격이 같은 수열이다. 음. 항상 대부분의 수열 문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일반항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게 보통 제일 어려워요. 근데 등차 수열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의 형태로 기억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간격이 2면 2단, 간격이 3이면 3단, 간격이 10이면 10단, 10의 배수. 즉, 2의 n, 3의 n, 10의 n. 이런 형식으로 일반항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첫째 항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식으로 숫자를 추가하는 식으로 일반항 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서 자, 274에 1번, 2번만 지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면 첫째 항부터 3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1, 2, 3 넣으라는 얘기야. 그치? 1 넣으면 3, 2 넣으면 6, 3 넣으면 9 되겠죠? 오른쪽은 1 넣으면 3, 2 넣으면 이게 제곱이니까 5, 3 넣으면 9 이런 식으로 되겠다. 되겠죠? 자, 다음 275번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보이겠어요? AN 그러니까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들어간 식이 있으면 좋겠어. 그럼 결국에 이 수열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수열 안에서 각 숫자와 이 순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이고 얘가 넷째 항인데 이 순서에 대항하는 식이 여기 분모에 있단 말이에요. 순서에 대항하는 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AN은 n번째 숫자니까 n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호연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2분의 1, 셋째 항이 3분의 1, 넷째 항이 4분의 1. 이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가 실제로 값으로 봤을 때의 분모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 맞죠? 두 번째니까 3분의 1, 두 번째니까 2분의 1, 세 번째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했어요. A는 n번째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n분의 1로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네. 자, 2번. 2번이랑 3번 한번 해봐요.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아까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2번 같은 거 풀 때 지금 13, 35, 57, 79 그러니까 뭔가 이 1357로 나가는 숫자에 대해서 일반항식을 쓰는 거예요. 그쵸? 이거 아까 앞에서 했었어요. 13579 이렇게 나가면 일반항이 2n-1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 맞죠? 어. 만약에 3579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겠죠? 왜냐면 간격이 똑같으니까 9단, 2단, 2n으로 시작하고 출발이 3이니까 더하기 1로 가야겠죠. 됨? 그럼 봐. 여기서 봤을 때에 첫째 양이 1 곱하기 3, 둘째 양이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규칙성을 보고 요거에 대해서 규칙성을 따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AN이라는 건 앞에서 곱해지는 건 1357로 가는 거니까 2n-1 뒤에서 곱해주는 건 3579로 가니까 2n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곱해지는 식으로 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항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데 저거 이번은요. 어, 그 등차수열 일부분 식으로 못해요. 2번은 등차 수열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왜냐면 실제로 그 등차 수열이니까 값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3이니까 3, 3 곱하기 5니까 15, 5 곱하기 7이니까 35거든요. 그럼 여기는 간격이 12개인데 여기는 간격이 12개가 아니죠. 간격이 다르죠. 그 등차 수열은 아니기 때문에 등차 수열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되겠죠? 자, 3번. 요거 열심히 공부했나 안 했나 봅시다. 그러니까 n로그 3 하면 되는 거예요. 오, 그죠? 맞아요. 어, 로그 9는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으로 쓸 수 있죠?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3으로 쓸 수 있죠? 예. 얘는 4 로그 3으로 쓸 수 있죠? 그럼 항상 일반항을 생각했을 땐 이 순서와 그에 대한 값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둘째 항이라서 2 로그 3, 셋째 항이라서 3 로그 3, 넷째 항이라서 4 로그 3. 이 순서에 대항하는 숫자가 로그 앞에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n 로그 n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n 로그 3, n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되시겠죠? 자, 다음 276, 277 두 개 다 지금 해보세요. 뭐요? 학생평가 생존하는 그냥 2n으로 쓰면 안 돼? 아, 네. 왜냐면 무조건 나중에 풀어야 돼. 뒤에서 배우는 게 계속 나오잖아. 관로를 무조건 계속 풀어. 네. 항상.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내가. 차이를 생각할 때는 부호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가 넣어봐. 1. 일반항을 넣었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방법은 실제로 본인이 식 쓴 거에 1, 2, 3, 4 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죠. 돼요. 된다고요? 여기 1 넣으면 2분의 2 돼가지고 1. 응, 응. 그러네.
이거를 학교에서 공식으로 가르쳐 주잖아, 등차 수열을.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절대 나중에 뒤에 어려운 거 못 풀어. 네. 응. 그럼 제가 좀 찾아야 돼요. 응? 아니, 찾기보다 아까 내가 설명해줬잖아. 구구단처럼 생각을 하라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2번 봐볼 거야, 2번. 맞지? 공차, 차이를 찾을 때는 단순히 그 차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열이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이 나아가는 방향, 숫자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에 어떤 식으로 숫자가 더해지거나 빼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이가 3이 아니고 정확히는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30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 말은 얘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3에 대한 구구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n 쓰는 거죠. 그러고 첫째 항만 맞춰. 마이너스 3n 썼어.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근데 10으로 가야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더하기 13 써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되겠어요? 자, 똑같이 3번 생각해봐. 얘는 지금 간격이 몇이야? 3번, 3번. 아, 2분의 1. 간격은 2분의 1씩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2분의 1에 대한 구구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n 일단 써. 맞지? 그 다음에 첫째 항 맞춰줘야 돼. 그럼 뭐 더해줘야 돼? 첫째 항이라는 건 n에 1을 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2분의 1 나오지? 근데 첫째 항 1 나와야 돼? 그럼 뭐 넣어줘야 돼? 2분의 1 더해줘야 되죠? 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3번은 보게 되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 보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n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거기서 3이 돼야 되잖아 말이야. 그쵸? 음. 그러면 더하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울 거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겠지만 어, 이렇게 공차랑 첫째항 같은 거를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계속 모든 성문제가 마찬가지지만 뭔가 하나를 안 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런 형태로 식을 바라보고 뭐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모르거나 얘를 몰라. 그게 순간 되게 뭔가 식이 좀 복잡하게 느껴져요. 얘는 괄호도 있고 곱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항이 두 개니까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넘어갔어. 자, 그럼 1번. 1번. 보기 1번 볼 거예요. 이건 쉽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제4항,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요거에 공차를 구하래. 그럼 첫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니까 점프를 세 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1에서 공차 D를 세 번 더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차는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점프를 하면 항상 공차를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3D가 9죠? 그래서 D는 3이 된다. 오케이? 자, 2번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제5항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때 첫째 항 구하래요. 그럼 이거 거꾸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3을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공,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말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3을 계속 빼라는 얘기야. 근데 제5항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 구하래. 돌아가는 거지? 그럼 3을 이번엔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줘야지. 지금 이해돼요? 너 이해 안 돼? 봐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갈 때마다 마이너스 3씩 계속 빼다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으로 주어졌어.
그때 이거 구하래. 그럼 거꾸로 돌아가야겠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3을? 더해줘야겠지? 이해됐어요? 음. 그러면 몇 번 더해줘야 돼요? 4번. 다섯 번째 항인데 첫 번째니까 4번 점프하면 되죠. 그래서 4번. 그럼 3, 4, 10이 더해주니까 6 나온다. 돼요? 네. 자, 278번 두 개 한번 풀어봐요. 자, 첫 번째 거 된 사람은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봐요. 279번. 자, 그럼 전식을 딱 봤을 때 첫째 항을 구하는 게 쉬워, 공차를 구하는 게 쉬워? 첫째 항이요. 공차요. 178번이요? 69번. 첫째 공차. 왜? 항이요. 이게,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구구단 얘기야. 맞지? n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구구단의 배수. 즉, 공차란 얘기예요. 바로 적혀 있는 거죠. 4. 그리고 마이너스 7. 그때 첫째 항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 3? 음.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인지한 상태로 위에 있는 필수 예제 2번 가볼게요. 2번. 자, 지금 봐. AN 등차 수열이 있는데 A5 다섯 번째 항이 A3 세 번째 항에다가 4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랬고요. A2 더하기 A4가 6일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때 A7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보이는 거 있어요? 서연 보이는 거 있어? 호연 보이는 거 있어? 없어? 오케이. 자, 봅시다. 어, 일단 H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이 등차 수열의 공차 그리고 항도 알면 좋겠고 맞지? 이런 걸 전부 알아야 일곱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요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생각해봐요. 등차 수열은 전부 차이가 똑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A3 그리고 A5를 알고 있다면 A7을 구하기 수월할 것 같은 게 느껴져요? 풀수라서요? 그렇지. 네. 등차 수열은 항별로 간격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A3부터 A3, A5라는 거는 두 번 점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A3이랑 A5의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두 번 점프한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H7은 A5에서 그만큼 다시 두 번만 점프하면 되겠죠. 이해됨? 그럼 결국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식을 이용해 먹자. 즉, 얘랑 얘를 둘 다 알면 좋겠다. 근데 얘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랑 얘 중에 뭘 구할 수 있을까? 인데, 지금 보면은 두 개가 더해진 관계란 말이에요. 등차 수열에서 두 개가 더해졌을 땐 항상
등차 중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A2와 A4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항이 있나? 있죠. A3가 있죠. 얘는 A3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됨? 그럼 얘 가지고 A3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2 해주면은 3. 얘가 A3란 얘기고. 그러면 A5도 나오죠. 4 곱하기 A3라고 했으니까 A5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7은 여기서 얘의 간격만큼 여기서 얘의 간격이 똑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답이 19. 어? 이 더하기 7이 아니구나. 더하기 9죠? 3에서 10이니까 이게 9죠? 그래서 여기도 9 돼서 얘가 값이 21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됨? 음. 결국에 등차 중앙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 때 특정한 하나의 항을 조금 알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에서 두 개의 항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의 가운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의 값이 나왔어. 이 식의 의미는 이 식에도 등차 중앙의 의미가 있을까? A2랑 A6 사이에 가운데 숫자가 있을까? 네. 이건 있지. 미안. 네. 이게 아니고 이거 없죠. 없죠. 2, 3, 4, 5 없죠. 네. 여기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항에 대해서 이제 특정 항의 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A2랑 A5의 합, 얘랑 얘의 합은 또 얘랑 얘의 합이랑 똑같을 거야. 맞죠? 그거를 조금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이해됨? 뭔가 가운데에 특정 항이 없는 합의 경우에는 뭔가 딱 그 항의 값을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과 똑같은 간격에 있는 다른 항들의 합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값이 똑같다. 그렇게 하는 정보까지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의 3번에 1번 첫째 항과 공차.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부터 먼저 구할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1번째 항이랑 45번째 항 알고 있어요. 뭐부터 먼저 구할래요? 공차. 공차를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은 공차가 제일 중요해요. 애초에 간격이 똑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칠 21. 공차. 잘 뺐어? 아, 잘 나눴어? 42 맞지? 7분의 21이면 약분 되잖아. 그렇네. 근데 맞긴 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이게 15 나왔어? 여기는 45니까
여기는 44겠지. 맞지? 좋아요. 둘 다 잘하고 있어요. 둘 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격이 중요한 거니까 31에서 45까지 점프한 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31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자가 두 개에서 연립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31에서 45면은 점프를 14번 한 거니까 요게 사이의 간격이 14D가 돼야 되겠죠. 14번 점프한 거니까. 이 14번 점프한 거는 127에서 85를 빼주면 되겠죠. 음. 이러면 조금 연립을, 이것도 뭐 연립한 거랑 식이 똑같긴 할 텐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 그럼 여기서 D가 3이 나오고 그러면은 D가 3이니까 첫째 항은 30이랑 85를 기준으로 30만큼 뒤로 가면 되겠죠? 30번만큼. 그럼 85에서 30번만큼 90만큼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5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A라고 할게요. A는 마이너스 5, D는 3 이렇게 됩니다. 이해됨? 네. 그럼 여기서 100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45항의 기준. 좋아. 45항을 기준으로 100항까지 55번 점프해서 가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7에다가 3을 55번 점프해서 가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항을 실제로 쓸 수 있어요. 일반항식을. 맞지? 자, 일반항식. 일단 어떻게 시작해? A 3n. 3N 맞죠? 공차가 3이니까 9단 3의 배수인 거예요. 3n. 그 다음 첫 장이 마이너스 5래. 그 말은 8 마이너스 8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100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00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 빼기 8이니까 292. 요것도 더해주면 292.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3번 175는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얘도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점프의 간격을 세면 좋으니까 175에서 127을 빼. 그럼 간격이 48이네요. 한 번 점프할 때마다 3인 거니까 48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16이죠? 그럼 45항을 기준으로 16번 점프한 거네요. 지금 내가 하는 설명도 이게 돼? 이게 되죠? 45항에서 16번 점프한 거니까 얘는 61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항식을 알고 있으니까 3n 빼기 8 그럼 3n 빼기 8이 175 그래서 8 넘겨서 3으로 나눠주면 얘는 61 마찬가지로 나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되고 오케이? 수열에선 풀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음. 자, 그러면은 281번 해보세요. 첫 장이 안 나와서 헷갈리면 두 번째나 일곱째를 알고 있으니까 n에다가 그냥 2나 7을 넣어서 해도 돼요.
오케이, 굿. 다들 잘하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필수 예제 4번. 여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등차 수열이 있는데, 지금 보면 100, 97, 94, 91. 값이 점점 줄죠? 네. 이게 줄다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요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뭐, 우리가 3을 계속 빼면서, 점프를 계속 하면서 0이 되는 것까지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부등식, 일반항과 부등식을 사용해가지고 풀어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공차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n이죠? 그 다음 첫째 항 모강 해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10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일반항식이에요. 근데 얘가 음수가 되고 싶대.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으려면 그럼 정리해주면 103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죠?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그거 방향 그렇지, 바뀌어요. 방향. 음수로 나누니까 방향 바뀌죠? 바뀌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게 대분수로 생각하면 34와 3분의 1이에요. 응?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n이 요거보다 커지게 되면은 음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n은 몇부터? 35부터 된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282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됐어. 그럼 몇이야? 굿. 나 거기서 할 때 이거를 굳이 첫째 항 구하지 않으면 돼. 왜요? 여기서 마이너스 3n까지는 고정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n까지는 고정이잖아. 네. 근데 여기 숫자 뭐 들어갈지가 헷갈릴 때 첫째 항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이거를 굳이 첫째 항에서 보정하려고 하지 말고 7이나 10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해도 돼.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n이 어, 7일 때는 그렇지. 여기 7 73. 넣어가지고 70 나오게 하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74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니, 내 말은 일반항식은 맞았어. 네. 근데 일반항식 할 때 공차가 마이너스 3 정했으니까 요거까지 됐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91 이 숫자를 찾고 싶잖아. 근데 지금 보면 너가 첫째 항을 구한 다음에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왜냐면은
우리가 첫째, 여기 1을 넣어서 88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7을 넣었을 때도 70이 나와야 되고, 10을 넣었을 때도 61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 7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91. 그렇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되네요. 맞지? 음, 이해됨? 그럼 굳이 이거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음, 오케이.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없지? 근데 괜찮아? 식빵이라 가지고. 아, 계속 해보면은, 아까 어디까지 했니? 282번. 282번까지 했고, 몇 개 없네요. 자, 다음.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 그럼 결국에 위에 있던 필수예제 4번이랑 똑같죠? 똑같은 게 느껴지죠? 언제 100보다 커지는지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반항 구해서 100보다 크가 그거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자, 280, 자, 그럼 필수예제 5번 넘어가고요. 필수예제 6번 해볼 거예요. 필수예제 6번 보면 8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때 넣은 두 수를 차례로 구하시오. 그럼 말한 거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8이 있고 9가 있는데 사이에 숫자를 2개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규칙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딱 썼잖아.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넣은 두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자, 차이를 알아야겠지? 근데 여기서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거랑 저거. 저거랑 저거 18이랑 9가 있으니까 세 번 점프하면 네. 공사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면 돼요. 점프를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럼 18에다가 점프를 3번 하면 9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공차 구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9, D는 마이너스 3. 그럼 점프가 마이너스 30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15,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다. 어렵지 않다, 그지? 자, 그럼 밑에 있는 283번 해요? 해봐요. 우리 기말이 7월 초죠? 음, 자, A5 빼기 A3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봐요. 네. A5 빼기 A3이라는 거는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를 뺀 거니까 뺀 거예요. 중앙이 아니죠. 잠깐만요. 뺀 거예요. 뺀 거라는 얘기는 결국에 뭘 얘기해줬다는 얘기일까? 다섯 번째, 세 번째를 뺐다는 건 점프를 9번 한 간격을 네. 얘기해 준 거야. 그치? 네. 공차 2개. ED예요, ED. ED가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공차가 나오는 거죠. D가 마이너스 2라고. 되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첫째 항은 줬고, 공차 구했고, 그럼 일반항 나오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4. 그치? 얘가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54. n은 27. 그래서 28. 되죠? 네. 그 다음, 284번 해봐요.
78이에요? 자, 천천히 생각해봐. 필수예제 6번에선, 필수예제 6번에선 결국에 뭘 얘기한 거냐면, 점프한 횟수를 얘기를 해줬을 때 공차를 구하세요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돼? 숫자의 개수를 전부 알려줬기 때문에 점프의 횟수를 아는 상태에서 그 차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고, 이번엔 거꾸로 공차를 알고 있는데 들어있는 숫자, 점프의 개수는 모르는 상황이야. 이해되지? 응.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식은 똑같겠죠. 왜? 마이너스 8에서 2만큼 점프할 거야. 얼만큼 점프할지 모르지. 이거만 미지수로 잡아요. 뭐 x로 잡아도 되고요. 얼만큼 점프할지 몰라. 근데 점프했더니 30이 나오겠죠. 공차가 2니까. 공차가 2예요? 응. 그래서 공차 2라고 나왔어요. 그러네요. 응. 그러면은 2만큼 점프한 게 넘겨주면 38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점프를 19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지? 점프를 19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9번 점프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가지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N은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맞죠?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아까 위에서 봐봐. 끝까지 3번 점프해야 되니까 속에 2개 있어야 됐어. 맞지? 여긴 끝까지 19번 점프해야 돼. 그러면 속에 18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은 18. 음. X가 뭐예요? X? X가 점프한 횟수. 저 위에 X랑 같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아, 이 H로 써줄게. 점프 횟수. 누나 이해되죠? 마이너스 8이 있는데 30도 있어요. 근데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점프한 횟수 H는 모르지만 2로 계속 점프를 하다 보면 3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을 계산하면은 점프한 횟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됨? 예. 요거를 가지고 속에 있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거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3개의 숫자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등차 중앙을 항상 먼저 떠올리세요. 그럼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 가운데 거 2x제곱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된다. 요거일 때 x값을 구하시오. 풀으라 얘기죠? 이거 그냥 중학생이 원래 하듯이 풀면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가 3x 플러스 3.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2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x는 2분의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쭉 풀면 됩니다. 되겠죠? 음. 3차 방정식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거 고1 때 했던 건데 자, 이건 알죠? 이건 진짜 모르는 반성해야지. 두근의 합이요? 두분의 합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하죠? 네. 두분의 곱 2분의 C. a분의 c예요. 맞죠? 왜요? 지금 보게 되면은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가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찬가지로 있어요. 얘는 세 근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A분의 C가 있어요. 네. 음, 여기 적혀 있죠? 이거 보이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3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세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 세 개 싹 다 곱한 거는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A분의 D.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봐요. 우리는 이런 거를 써먹을 건데 그 중에서도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항상 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개의 합, 두 개의 합, 이런 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등차 중앙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결국에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양쪽에 있는 것들을 더하는 상황에서 공차 길이가 상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히나 3차 방정식에서 저거를 쓰게 되면은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 곱한 거가 있는데 등차 수열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중에서 세 개를 더한 거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에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간격이 예를 들어서 공차만큼 차이 날 거란 말이야. 그치?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하는데 여기서 얘랑 얘를 더할 때 공차가 상쇄되겠죠? 아까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까 등차중을 설명할 때 A, B, C가 있으면 B를 기준으로 공차만큼 빼준 거랑 공차만큼 더해준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는 과정에서 빼기 공차랑 더하기 공차가 합쳐지면서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맞지? 똑같이 생각을 하면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얘네들 더하면서 얘가 베타 마이너스 t, 얘가 베타 플러스 t니까 더하는 과정에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베타에 베타까지 더하니까 3베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을 이용하게 되면은 항상 가운데 거의 3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3이죠. 얘가 3베타, 즉 가운데의 근을 실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됨? 그럼 근이 3개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근 하나를 아는 거야. 네. 그때 k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돼? k는 지금 요 끝에 있는 거거든요. 음, DC. 응? 뭐라고? 저 있네요. 이걸 다 곱해? 알파랑 감마는 뭔지 모르잖아. 베타랑 이거 드네요. 3개를 더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k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 D가 여기 맨 끝자리에 있는 거니까 요거를 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파 감마를 모르잖아요.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근이 나오면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야? 식을 세우면 방정식 근이 나오면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1을 다 넣었을 때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 넣으면 앞에 숫자고 K는 0 해가지고 K 구할 수 있겠지. 되겠죠? 베타가 근이네요. 베타 근이에요. 베타 근이니까 111 넣으면은 K 나올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거 286 요건 식으로 한번 써보면 조금 와닿을 거예요. 여기서 한숨을 쉰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한 거겠죠.
한숨 쉬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상관없구나. 쉬운 거구나.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했는데, 베타가 5 구했잖아요. 알파랑 감마는 결국 간격이 다른 거잖아. 그럼 얘가 5의 제곱일 때, 그래서 얘를 4의 제곱, 얘를 6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이니까. 세 수가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요. 근데 공차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3은 확인해보는 거죠. 4제곱, 5제곱, 6제곱 합해서 83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네. 25, 36, 16, 52, 77. 안 되죠? 네. 4, 6은 안 되네. 그럼 그 다음 뭐 할래? 3. 3, 7 하겠지. 7의 제곱, 49, 25, 9, 58, 83. 되네. 그럼 3, 5, 7. 또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응. 네. 뭐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응? 그럼 여기서 베타가 5인 거 나왔으니까, 얘는 5 빼기 D, 얘는 5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저 맞죠? 등차 수열이니까. 괜찮으면요? 어, 아, 네. 세수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알파를 5-D, 감마를 5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제곱하는 거니까 제곱할 수 있죠. 얘 제곱. 완전 제곱이죠. 25 마이너스 10D 플러스 D 제곱. 25. 25 플러스 10D 플러스 D 제곱은 83. 되죠? 네. 그래서 10D 없애고, 얘. 2D 제곱, 25, 25, 25, 75는 83. 넘어가면 8. 나눠주면 4. D는 2. 네. 이렇게 해서 공차를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해됨? 네.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고, 음,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는 건 최소 수업 몇 시간 정도 할 때요? 상관없어요? 수업 이틀 전. 이틀 전에 들어서 수요일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숙제 할 때 카톡으로 질문 보내도 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숙제 해야 되는데